수능 특강 32페이지 2강 광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광현미경을 이용한 광물의 관찰에 대해서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상단부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평광현미경으로 박편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너희들한테 그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 봤어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되게 전문적이고, 실제로 너희들이 이거를 직접 광물을 만들어 보고 이런 현상을 직접 평광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걸 배우면 서서히 배우면은 모를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단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다면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헤매고 이런 부분인데, 선생님하고 좀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자, 이렇게 너희들하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떻게 수업할지 구상을 한다고. 그래서 요렇게 요번 영상에서는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들하고 한번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 이거 선생님이 손으로 다 그린 거야. 그래서 요 파일도 스캔해 가지고 너희들 지금 이 영상에다가 첨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첨부되어 있지만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파일을 너희들이 인쇄해서 그냥 눈으로 따라 읽는 건 너희께 안 돼. 선생님하고 같이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따라오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너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노트를 준비해서 필기를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평광현미경. 자, 한번 그림을 그려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라는 건 뭐냐면 빛을 발하는 지점. 예를 들어서 평광현미경으로 따지면 평광현미경 아래에 빛이 나오는 그 전구가 있어요. 그 전구를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전구에서 빛이 나오겠죠. 그 빛이 나오는 곳을 우리가 광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광현미경을 보면 이 광원 위쪽에 이렇게 하부 평광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부에 있는 편광판이라고 불러요. 하부 평광판. 그럼 평광판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선글라스 같은 걸 생각하면 돼.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빛은 사실 빛이 여러 색깔의 파장의 빛이 같이 막 이렇게 섞여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때 빛이 진동하는데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 사방으로 막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진동하는 빛이 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낮 시간 같은 경우는 많은 빛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면 그 선글라스에 있는 그 평광유리는 많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중에서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글라스를 지나온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런 원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평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평광판에 평광 방향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 볼게. 그러면 선생님이 나타낸 이 지금 좌우 방향에 요 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원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빛, 그리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별표처럼 사방으로 표시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모든 방향에 대해서 진동하는 빛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진동하면서 이렇게 하부 평광판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그때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선생님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선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이제 진행해 갈 거란 말이야. 그때 하부 평광판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하부 평광판의 방향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저 거기에 미안해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대로 똑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하부 평광판이 슬릿이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이거를 슬릿이라 그래요. 이런 얇은 그 구멍을 슬릿이라고 하는데, 슬릿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선생님이 그렸잖아.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하부 평광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하부 평광판. 그러면 하부 평광판 밑에 광원에서 사방으로 진동하는 빛 중에서 하부 평광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부 평광판 슬릿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림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방향의 빛만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과한 이 빛이 그 위에 재물대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돼요. 우리가 이 위를 재물대라 그래요. 요 위에다가 나중에 박편을 올려놓게 됩니다. 박편. 근데 선생님은 지금 박편을 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회전 대물대를 이 진동하는 빛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평광현미경은요, 위에 또 하나의 평광판이 있어요. 이렇게 평광판이. 근데 아래에 있는 하부 평광판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아. 고정되어 있는데, 상부 평광판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부 평광판이라고 불러요. 이 상부 평광판은 이쪽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끼웠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의 진행 경로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럼 이걸 우리가 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상부 평광판을 빼면 빛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개방리콜이라고 불러요. 개방리콜. 그 다음에 이렇게 상부 평광판을 이렇게 빛의 진행 방향에 놓았을 때, 즉 띄었을 때, 넣었을 때를 우리가 이거를 직교 니콜 상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직교 니콜 상태라고 부르냐면, 하부 평광판 같은 경우는 지금 슬릿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부 평광판은 슬릿이 그거와 직교하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표시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부 평광판의 슬릿 방향하고 상부 평광판의 슬릿 방향이 어떻게 된 거야? 직교 상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교 니콜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예를 들어서 광원에서 사방으로 막 진동하는 빛이 나왔어. 그 다음에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이제 선별이 된 거야. 나머지는 다 통과 못하고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나온 거야. 그 진동하는 빛을 위에서 내려다 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책 안에서 너희들 화면 방향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빛인 거야. 그런데 빛이 파동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진동하면서 오는 거야. 너희들한테로. 진동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야. 그치? 내려다 봤을 때 선생님이 그린 이 빨간색 그림은요, 이미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에요. 그쵸? 이미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을 선생님이 나타낸 거야.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올라온 거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상부 평광판을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놓았어. 응? 그럼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 만약에 이렇게 진동하는데 내가 상부 평광판을 끼지 않고 이렇게 뺐어요. 그럼 빛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럼 그 빛이 들어와서 렌즈를 통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겠지. 그럼 내 눈에서 보여 안 보여? 빛이 보이겠지. 그치? 보일 거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상부 평광판을 끼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때 상부 평광판의 슬립 방향이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다. 슬립 방향이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림에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한다고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상부 평광판의 슬립 방향은 이렇게 그렸잖아. 그치? 그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 그치? 그럼 질문할게요. 이렇게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이쪽 방향의 상부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냥 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은요. 사실 또 이 빛조차도 여러 방향의 진동 성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 방향의 성분, 진동 방향의 성분 중에서 뿅 여러 방향의 진동 성분 중에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쪽 방향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또 물리 얘기를 하는데 물리 시간에 어떤 힘을 뭐 이쪽 x축과 y축의 벡터의 힘으로 분해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이쪽 빨간색으로 진동하는 빛은 이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린 이 진동 빛을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그린 이 빛 진동은 지금 상부 평광판의 슬립 방향과 일치하죠. 그래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 중에서 이쪽 방향의 벡터의 그 평광빛, 이 빛만 통과하겠지. 그러니까 일부만 통과하는 거지.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 중에서 전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일부 빛이 상부 평광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상부 평광이잖아. 상부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다. 요게 기본 개념입니다. 요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볼게. 그 옆에.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더 누운 방향으로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진동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상부 평광판을 이렇게 갖다 놓았다. 이 얘기야. 상부 평광판을 이렇게 갖다 놓았다. 그러면 이 상부 평광판에 예를 들어서 슬립 방향이 지금 옆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응? 그러면 이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이 상부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 방향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쪽 방향의 벡터의 진동, 이쪽 방향의 성분의 진동, 물론 약해지겠지, 그치? 그 빛은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통과한 거야. 상부 평광판을 통과했다고. 오케이? 그런데 또 하나의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동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때 상부 평광판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하자. 슬립 방향이. 그러면 이때는 통과할까요? 못한 거할까요?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상부 평광판과 만났는데 그때 이 빛의 진동 방향과 슬립 방향이 정확히 뭐야? 90도를 이루고 있지. 90도. 수직을 이루고 있지. 그치? 그때는 이 빨간색으로 진동하는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요 성분, 요 슬립 방향의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동하는 성분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통과해요? 못해요? 그렇죠.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 평광 원리를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진행 방향과 슬릿의 방향이 어느 방향, 이렇게 뭐 완전히 수직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통과하는 거야. 요거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태를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 첫 번째. 개방니콜 상태에서 빛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하부 평광판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하부 평광판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하부 평광판의 슬릿 방향이야. 그치? 그런데 개방 니콜이니까 상부 니콜은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현한 이 빛의 진행 경로에 없어야 되죠. 이렇게 상부 평광판은 이렇게 슬릿이 나 있는데 상부 평광판은 이렇게 빛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개방 니콜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때 하부에 있던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거야. 그때 이렇게 사방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빛 중에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했을 때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올라오겠죠. 거의 그림 이해가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선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빛은 지금 위로 재물대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으므로 계속 그 방향으로 진동하고 올라올 것이고 상부 평광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동해서 내 눈까지 오겠지. 그러면 내 눈에 빛이 들어왔다는 건 보여 안 보여?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평광현미경을 놓고 그냥 개방 니콜 상태에서 불을 킨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아이피스 저반 렌즈에다가 이렇게 눈을 갖다 대니까 어때? 하얗게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하얘.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환하게 비치고 있어. 무슨 상태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교 니콜 상태를 한번 봅시다. 직교 니콜 상태. 그러면 직교 니콜 상태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하부 평광판이 있고 하부 평광판에 슬립 방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빛의 진행 방향에 상부 니콜을 이렇게 끼운 거지. 이렇게. 근데 그때 상부 니콜의 슬립 방향은 지금 하부 니콜의 슬립 방향과 수직을 이루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광원에서 내가 불을 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이제 오겠지. 그럼 그 빛 중에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이렇게 오겠지. 그치? 그러면 그때 요 상부 평광판 밑까지 이렇게 올 거야, 빛이.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상부 평광판과 이 아래까지 온 빛이 완전히 지금 무슨 상태야? 수직인 상태지. 완전 수직인 상태야. 그럼 수직인 상태에서 이쪽 방향, 슬립 방향과 같은 성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하지.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 봐봐. 평광현미경이 있고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개방 니콜에서 보였는데 그 상태에서 이 상부 니콜을 딱 껴주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안 보이지. 검해지는 거지. 응? 그러면 검해졌다는 건 뭐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상태다? 아, 이게 직교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시해 주는 거지. 아, 직교 상태구나. 직교가 상태가 됐으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구나.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뿅. 다음 장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요,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거냐면 박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박편. 응? 박편. 여러분, 박편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암석이 있어요. 이게 돌덩어리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 돌덩어리 중에 이 돌덩어리에서 일부를 떼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 돌덩어리 일부를 이렇게 망치나 이런 걸로 이렇게 때려서 일부 조각을 떼어내요. 필드 나가서 그 노드에 있는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에 있는 그 암석을 망치로 막 이렇게 조금 탁탁탁탁 두들겨가지고 일부 이렇게 덩어리를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덩어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암석인지 몰라. 선생님이 이걸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친구들이 물어봐요. 지나가다가 선생님 저 돌이 뭐예요?
나도 모르지. 그 돌을 그냥 육안으로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걔를 어떤 암석인지 알려면 이렇게 박편을 만들어서 평광 관측도 해야 되고 뭐 화학적인 성질도 알아봐야 되고 뭐 다른 물리적인 성질도 알아봐야 걔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야. 비중도 측정해보고. 그냥 눈으로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암석의 일부분을 이제 채취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암석을 어떻게 하냐면 실험실에서 지구과학 이제 그 지질학과 이런 애들이 이런 걸 하는 건데 실험실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생물 시간에 했었지. 예전에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양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그 양파 그 막을 이렇게 벗겨내서 걔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이렇게 요만하게 생긴 그 유리판 있잖아. 그 유리판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이제 염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약을 뿌린 다음에 커버 글라스로 이렇게 덮은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했잖아. 그쵸? 해봤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이 부스러기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두께가 좀 상당하겠죠? 그 부스러기가. 그러면 얘를 이제 붙인 다음에 얘를 그 사포같이 생긴 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포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굵은 거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연한 것까지 이렇게 돌기가 연한 것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대고 막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얇게 만드는 거야. 너무 세게 막 긁으면은 그 암석까지 다 벗겨지겠지. 이렇게 살살살살. 그리고 더 연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얇은 막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암석에서 얇은 한 층 막을 이렇게 떼어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커버 글라스를 이렇게 덮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를 박편이라고 불러. 박편. 암석의 박편. 그러면 이 암석의 박편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평광현미경의 재물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성질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박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대 가려고 했던 실력으로. 너무 길게 그렸다, 그치? 너무 길게 그리면 좀 이따가 옆에다 못 그리니까 요만하게 그려야지. 뿅.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어. 옆에서 본 거야.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광장에서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암석 박편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요 부분이 석영이라고 하는 이제 광물이야. 석영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시커멓게 칠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석이라는 아이야. 장석. 알겠니?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 하부 평광판에서 이렇게 빛이 나왔어요. 그 나온 빛 중에 석영을 쪽으로 들어온 빛도 있고 그리고 장석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빛도 있을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때 이 하부 평광판에서 나온 빛 중에서 석영을 만난 이 빛은 석영은 이 빛을 이렇게 투과할 수 있어요. 계속 지나갈 수 있어, 빛이. 그리고 장석을 만난 빛도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빛이 이 광물을 투과했다 그래. 투과. 이렇게 투과한 이 광물들을 투명 광물이라 그래. 투명 광물. 그러니까 투명 광물에 빛이 들어오면 빛이 진행해 갈 수 있어. 그런데 요 옆에 뭐 그릴 리는 없지만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금이나 은이 있어.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어. 그러면 이 금하고 은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아래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이 금과 은을 통과하지 못해. 응? 투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빛을 투과시키지 못하는 광물을 불투명 광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평광현미경에다가 금으로 박편을 만들어서 올려놔. 그러면 그게 개박니콜이든 디큐니콜이든 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냥 어두워 거기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어둡게 검은색처럼 보이겠지. 응? 검은색이 아니라 이제 빛이 안 오니까 어둡게 보인단 말이야 거기가. 응?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불투명한 광물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빛의 광학적인 성질을 한번 또 알아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암석이 있어. 이렇게 바 모양으로 선생님이 그릴게. 그때 이 암석이 뭐냐면 석류석이라고 하는 암석이야. 또는 금광석도 마찬가지야. 석류석, 금광석. 이 두 암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암석으로부터 이렇게 수선을 한번 그려볼게. 그리고 이 방향, 요렇게 암석으로부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왔어. 이렇게. 비스듬히. 그러면 이 석류석과 금광석이라고 하는 애들을 만나면요. 매질이 달라지는 거죠. 공기에서 암석이 된 거니까 매질이 달라지니까 빛이 어떻게 돼? 굴절한다고. 진행 방향이 꺾여. 그랬다가 다시 공기를 만나면 진행 방향이 또 꺾여서 이렇게 가요. 응? 오다가 꺾였다가 다시 꺾여. 알겠니? 하지만 이 빛은 물론 굴절되긴 했지만 이 광물을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통과했지. 투과했지. 그러니까 석류석과 금광석은 불투명 광물이 아닌 거야. 투명 광물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지. 그런데 봐봐.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석류석과 금광석을 지나면서 물론 굴절해서 통과해서 나왔지만 이 빛의 진행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이렇게 진동한다.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렇게 진동. 알겠어? 또 한 가지. 빛이 한 줄로 들어왔다가 광물을 지나면서 꺾이긴 했지만 몇 개로 나왔어? 한 개로 나왔지. 이거를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막 침을 막 튀어가지고 너희들 소리 따려고 여기다가 또 소리를 잘 좀 입혀보려고 여기다가 장소가 바뀌었어요. 촬영하는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혹시나 지금 이 안에가 텅 비어 있어서 소리가 울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덜 울리게 하려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핀 마이크를 좀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쁘지?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굴절하면서 이제 통과해 갔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나왔잖아.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왔잖아. 그걸 우리가 단굴절했다 그래. 단굴절. 이렇게 단굴절하는 이런 광물들을 광학적이라는 게 빛으로 이제 봤을 때 광학적으로 등방체라 그래. 등방체. 그러니까 석류석과 금광석은 광학적 등방체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또 하나의 광물 한번 그려볼게. 응?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선을 그리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이게 들어왔잖아? 근데 얘를 통과하면서 꺾여서 이렇게 투과해 왔다고. 근데 꺾일 때 두 개로 꺾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 들어갔던 빛이 두 개로 이렇게 나온 거야. 와. 알겠니? 알겠어? 이렇게 두 개의 굴절로 나뉘어진 거를 복굴절하는 광물이라 그래. 복굴절. 이게 중요해. 복굴절. 이걸 우리가 복굴절한다 그래. 복굴절. 이렇게 복굴절하는 광학적인 성질을 광학적 이방체라 그래. 광학적 이방체. 응? 그럼 이렇게 복굴절 시키는 애들이 누가 있냐? 사실 등방체 빼고 나머지는 다 이방체예요. 대부분 너희들이 이제 들어볼 전부 다 광물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방체야. 근데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수능 특강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했냐면 방해석, 흑운무 이런 애를 얘기했는데 우리 뭐 감위각흑에서 휘석, 각섬석 이런 애들도 다 이방체야. 쉽게 얘기하면 다 복굴절해. 그런데 빛이 들어왔다가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이 광학적 이방체는 복굴절하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광학적 성질을 이렇게 하나가 나왔잖아. 그럼 걔가 이렇게 진동해. 파란색처럼.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어떻게 진동하는 줄 알아? 이렇게 진동해. 지금 둘이 어떻게 된 거야? 둘이 수직한 거야. 수직. 알았어? 두 개로 나뉘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수직해서 나와. 정확하게 수직으로 나와.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복굴절 한다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가 프린트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두 개로 필기할 수도 있고요.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 개방 니콜 상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네? 거기 그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부 평광판이 있단 말이야. 내 얼굴이 좀 작아졌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쪽에 그려서 이렇게 하부 평광판을 이렇게 놓고 그때 하부 평광판의 슬립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런데 빛의 진행 경로가 이렇게 간다. 그때 하부의 광원에서는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오고 있다. 이때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더라. 근데 그 위에다가 광학적 등방체를 이렇게 갖다 놨단 말이야. 등방체. 광학적 등방체. 그럼 광학적 등방체는 어떠한 성질이 있어요? 단굴절하는 성질이 있죠. 빛의 진행 경로가 조금 이제 꺾일 거야. 꺾였다가 굴절했다 굴절할 거야. 하지만 몇 개로 나와? 하나로 나오지. 하지만 진동 방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이 빛이 내 눈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보이지. 보인다. 그러니까 개방 니콜 상태에서 광학적 등방체를 놔. 그럼 보여 안 보여? 보이겠지. 보인다는 거야. 단 이때 만약에 여기 방편에다 불투명한 애를 놓으면 그때는 안 보이죠. 불투명한 애는 그냥 무조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투명한 애들 중에서 등방체를 갖다 놓으니까 보인다는 거지. 이거 이해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뿅 직교 니콜 상태를 한번 알아보자. 직교 니콜. 그러면 이때 하부 평광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하부 평광판의 슬립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그런데 빛이 진행 방향이 이렇게 점선으로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광학적 등방체가 이렇게 회전 재물대에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방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다가 상부 니콜을 꼈어. 그러니까 상부 니콜의 슬립 방향은 하부 니콜하고 수직이겠지. 그렇지? 그럼 이새 빛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 안 보여? 거기 봐봐. 하부에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사방으로 진동하는데 이때 슬릿 하부 성광판을 지나면서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등방체까지 올 거야. 그럼 등방체를 통과하면서 진동 방향은 안 바뀌지. 그냥 굴절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 등방체를 통과해 가지. 몇 개의 빛으로? 한 개의 빛으로.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그린 이 빨간색 진동 방향은 아래 하부 평광판의 진동 방향과 일치하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빛이 상부 평광판을 만났어. 그럼 상부 평광판하고 이 빛하고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지. 수직 관계니까 이 빛에 이 수직한 성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통과해 못해? 안 통과하지. 통과 못해. 그러니까 통과 못하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인다. 왜다 별표? 왜 네모칸 쳐? 안 보여. 안 보여. 알겠어? 그래서 얘를요, 이 등방체가 올려져 있는 이 회전 대물대를 회전시켜도 빛이 계속 그 방향으로만 올라오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소광됐다라 그래요. 완전 소광됐다. 무슨 얘기냐면 직교 니콜 상태로 놔두고 거기다가 등방체를 놓고 등방체를 아무리 돌려도 눈 안에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완전 소광. 그래서 직교 니콜 상태에서는요. 등방체를 놓으면 완전 소광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직교 니콜의 등방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라 그랬어? 석유석이지. 그럼 석유석을 개방 니콜로 볼 때는 보였단 말이야. 근데 직교 니콜 딱 되니까 그때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돌려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돌려도. 석유석은 왜? 등방체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또 그림을 잘 그려봅시다. 개방니콜이야. 이번에 개방니콜. 다시 개방니콜로 돌아왔어. 그러면 개방니콜에서 요 아래 이렇게 하부 평광판이 있어. 그런데 슬립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의 진행 방향을 그려본다고. 이렇게 빛이 이제 올 거야. 근데 여기다가 등방체가 아니라 이방체를 이렇게 자, 이방체를 이렇게 놨어요. 이방체를 이렇게 놨어. 응? 응.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방체는요. 빛이 아래쪽에서 오는 빛이 통과하면 두 개의 빛으로 나눠지는데 수직한 두 개의 빛으로 복굴절하면서 수직한 두 개의 빛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 수직해서 나오는 빛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등방체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방체를 이렇게 놓고 이방체에 이렇게 두 개의 빛, 이제 이방체를 통과한 빛의 그 진행 방향을 이렇게 그려볼게. 십자가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이방체를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빛이 통과나 안 하나 봅시다. 이렇게 광원에서 사방으로 나온 빛 중에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와. 그래서 이방체까지 온단 말이야. 얘가 이방체야. 근데 이방체의 이 두 개의 수직한 방향하고 지금 얘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야.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하부 평광판을 통과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건데 지금 이 이방체는 이쪽 방향하고 이렇게 지금 슬릿이 나 있다고. 그러면 어쨌건 간에 얘가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의 이쪽 방향에 성분이 있겠죠. 이쪽 방향에 성분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빛이 결국에는 통과해 간다고, 이방체를. 그러니까 이방체를 통과한 빛은 결국에 복굴절하면서 이렇게 요 두 방향으로 통과해서 나온 거지. 응? 단 뭐 했어? 복굴절하면서 수직한 방향으로 나왔겠지. 그 빛이 개방니콜이니까 위에 상부니콜이 없으니까 내 눈까지 이렇게 온 거지. 됐니?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보인다.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방니콜 상태에서 이방체를 갖다 놨어. 그랬더니 보여, 안 보여? 보여. 알겠니? 다만 이거는 하나 알아둬야 돼. 내 눈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부 평광판을 들어와서 이렇게 빛이 오잖아요. 그랬다가 이방체를 만나잖아. 이방체. 그러면 이 이방체라고 하는 광물은 일정 부분의 빛은 그냥 흡수해버려, 얘가. 근데 일정 부분의 빛은 그냥 통과시킨다고, 이렇게 투과시킨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 투과한 빛이 내 눈에 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빨간색 빛이 투과해가지고 내 눈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빨갛게 보이는 거야. 다른 빛은 안 오니까.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재미난 건 뭔 줄 알아요? 이 이방체를요. 이 너무 그쪽에다 그리면 또 그릴 수가 없겠네. 회전시키자면, 회전. 얘를 이방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회전할 때마다 얘가 이렇게 회전할 때마다 이 빛의 흡수 정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흡수가 달라지니까 흡수했던 빛도 막 투과하기도 해. 방향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막 계속 파장이 달라져. 여러 빛깔이 들어와. 빛의 흡수 정도, 여러 빛깔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빛이 빨간색 빛만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이 통과한 빛의 흡수 정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많이 흡수하기도 해서 조금만 보내기도 하고 많이 보내기도 해.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빨간색, 예를 들어서 빛의 양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회전할 때마다 빛의 흡수 정도가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밝게 보였다가 어두웠다가를 반복해. 돌릴 때마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보이긴 하는데 밝아졌다, 어두웠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다색성이라고 하는 거야. 다색성. 별표.
그래서 개봉리콜 상태에서 이방체를 넣으면 돌릴 때마다 다색성이 일어난다. 색의 밝기가 변한다. 단 언제 이런 이방체 중에서 이런 다색성이 언제 잘 나타나냐면 유색 광물일 때. 그러니까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어두운 색깔의 그런 원소들을 많이 포함한 광물들, 유색 광물들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유색 광물들 뭐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감, 휘, 각, 흑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유색 광물이 있을 때 돌릴 때마다 뭐가 일어난다? 다색성, 색깔이 변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 무색 광물은 예를 들면 석영을 얘기해 볼게. 석영은 좀 투명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광물을 만들었을 때 빛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얘가 이방체임에도 불구하고 돌릴 때마다 빛의 흡수 정도가 안 변해. 응? 그러니까 석영은 다색성이 없어. 그러면 이번에는 직교니콜 상태에서 이방체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부 평광판이 있고 슬립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방체를 이렇게 넣었다. 근데 이방체에 이렇게 지금 통과한 빛이 복골절한 빛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빛의 진행 방향이 있고 됐죠? 그러면 이때 빛이 여기 지금 직교니콜이니까 상부 평광판은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꼈겠지, 그치? 그럼 이때 빛이 이제 오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슬립 방향으로 이렇게 오겠지. 그리고 요 빛하고 이 빨간색 지금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하고 이방체하고 수직하지 않는다면 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복골절 빛이 오겠지. 그리고 이 복골절 빛은 어차피 상부 평광판의 슬립 방향하고 지금 나란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성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지. 내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방니콜이든 직교니콜이든 이방체를 넣으면 무조건 보여. 이방체는 그냥 보이는 거야. 등방체가 아닌 이상은 이방체는 무조건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이느냐가 달라질 뿐이지. 보인다. 그런데 이때 또 한번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위에서 내려다 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위에서 이제 아래에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지금 여기 빨간색처럼 이제 올라온 거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방체를 올려놓은 거야. 선생님 동그라미로 그린 게 이제 이게 이방체야. 이방체를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방체의 슬립, 예를 들어서 이방체를 통과한 복골절 빛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는 이 방향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빛이 들어왔을 때 이 이방체의, 쉽게 얘기하면 이방체의 슬립 방향과 지금 이 아래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나란하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빨간색의 이쪽 방향의 요 성분은 이방체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쪽 방향의 성분도 이방체를 이제 통과해서 나오겠지. 여기 이해 갑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방체를 통과하면서 복골절한 빛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 눈에 오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거거든. 알겠어? 그러면 복골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요 상태에서 얘들아, 이거 봐봐. 하부 평광판에서 이제 이렇게 빈동하는 빛이 오고 이방체를 올려놨는데 이방체를 통과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두 개로 이렇게 복골절한 빛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지, 그렇지? 응? 근데 그 빛이 이걸 옆에다가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두 개로 복골절한 빛이 나왔어, 그렇지? 선생님이 계속 그냥 필기해도 되는데 너희들 이게 필기 나눠준다고 선생님이 이게 선 필기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려고 지금 계속 이제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그려주려고, 똑같이 해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방체를 통과한 빛이야. 이게 파란색이. 그럼 이 통과한 빛이 뭐랑 만나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선생님이 그려볼게. 이렇게 상부 편광판을 만난 거야. 응? 근데 상부 편광판의 슬릿이 이런 방향인 거야. 응?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렸지. 이 슬릿 방향, 상부 편광판의 슬릿 방향과 지금 요 1번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란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쨌든 1번 방향에 대해서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빠져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자. 좀 초록색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2번을 통과한 이 복굴절한 이 빛은 또 이번에도 얘를 요 상부 편광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초록색처럼 진동하는 성분이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록색처럼 진동하는 성분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성분도 올라오겠지. 일단 이방체를 지나면서 복굴절한 빛들이 다시 상부 편광판을 지나면서 일부 빛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두 빛이 어때? 상부 편광판을 통과했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진동하는 빛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요. 그걸 우리가 간섭이라고 그래, 간섭. 그래서 이 간섭 현상 때문에 얘를 박편을 볼 때마다 알록달록하게 보인다. 이걸 우리가 간섭 현상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직교는 이퀄 상태에서 이방체를 넣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방체를 봤더니 빨간색으로 보여. 우와, 빨간색으로 보이네? 근데 걔를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돌릴 때마다 색깔이 막 빨간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막 색깔이 변하는 거야. 왜? 돌릴 때마다 결국에 상부 편광판을 들어온 빛의 세기가 다 다르니까 얘가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색깔이 막 다르게 보여, 서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라스트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쵸? 빨리 해야지.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면 내 얼굴 보여야 되는데 이제 소광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소광현상. 응? 근데 거기 그림처럼 하부 편광판이 이쪽 슬립 방향이야. 그 다음에 상부 편광판은 이쪽 슬립 방향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 됐지? 그런데 하부 편광판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방체를 이렇게 올려놨다고. 이렇게 올려놨어. 근데 이방체의 빛이 슬립 방향이 복굴절한 슬립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됐니? 그러면 이때 이 빨간색 하부 편광판을 돌아온 빛하고 이 이방체의 슬립 방향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의 이쪽 방향의 성분 그리고 이쪽 방향의 성분이 이렇게 투과해서 복굴절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복굴절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복굴절하는 것 때문에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방금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하부 편광판이 이렇게 통과해 왔는데, 하부 편광 통한 빛이 왔는데, 내가 재물대를 돌려가지고 이방체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회전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를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슬립 방향이 이방체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 아래에 이게 올라왔던 빨간색 빛이 위에 이방체와 완전히 이방체 슬립 방향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쪽 방향에 성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무슨 성분만 있어? 이쪽 방향에 성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체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방체지만 무엇하는 거니? 단굴절하는 거지. 이때는 이방체인데 단굴절을 하기도 해요. 응? 그래서 단굴절해서 올라왔는데 요 파란색하고 위에 있는 상부 편광판 슬리트 방향하고 어때? 수직하지. 그러니까 통과해 못해?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소광 현상이 일어나요. 소광 현상. 그래서
이방체를 돌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일치할 때 소강현상이 일어나. 근데 얘를 또 90도 돌리면 또 일치해지지. 또 90도 돌리면 또 일치해. 그래서 360도 회전할 때마다 90도마다 소강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360도에서 90도니까 몇 번? 그래서 얘를 4회 소강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마지막입니다. 하이라이트. 선생님이 이해시키려고 진짜 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장하게 얘기했는데 이것만 알면 돼, 얘들아. 별표 3개. 이것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되는 줄 알아, 얘들아? 그림이 좀 위치가 바뀌었네, 그치? 이것만 알면 돼. 개다 개다 직간소. 이것만 알면 끝나, 사실은. 사실은 오늘 수업에서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냥. 선생님 맨날 이렇게 이거 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도 이래. 개다 직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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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 직간소. 잘하지. 개다 직간소만 알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정리해 볼게. 이 복잡했던 얘기를 거의 그림처럼. 그러면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에서 등방체와 이방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등방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등방체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개방니콜에서 다 보인다. 다 보여. 단 뭐만 제외하고 불투명한 애만 제외하고 다 보여. 그러면 직교니콜에서는 수직하니까 완전 소강이 일어나지. 안 보여? 그러면 이방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방체는 뭐냐? 이방체를 개방니콜에서 놓으면 들어오면서 빛의 흡수 정도가 달라져. 이거 봐봐. 결국엔 이방체는 개방니콜은 직교니콜은 다 통과하는 거야. 그냥 이건 다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개방니콜에서는 통과하면 통과할 때마다 빛의 흡수 정도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걔를 뭐라 그래? 다색성이 일어나. 다색성. 근데 직교니콜 상태에서는 통과하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4회 소강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여기 봐봐. 개다 직간소. 개다 직간소. 개다 직간소. 개방니콜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다색성이 일어나고 직교니콜에서는 간섭색과 소강 현상이 일어난다. 알겠어요? 야. 네. 여기까지 스쿨, 이거 똑같이 써줘야지. 스쿨 파파 강쌤이 네, 필기노트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